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이 입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고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기 전에 입고지 자체가 성장이 아주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 그러면 입고지를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작은 그런 포트를 몇천 원짜리 구입해서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시간적인 부분을 줄여들 수 있고 더 다양하게 재밌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닭을 키우면서 입고지에 대한 그런 좀 신비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대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화분은 삽목판이고요. 이 보통 입고지를 할 때 화분에, 이 작은 화분에 심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작은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입고지 자체가 성장을 하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큰 삽목판에 배양토를 심습니다. 배양토로 용토를 채워주는데, 보통 입고지를 하는 분들이 잎을 흙속 아래에 이렇게 꽂아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뿌리 내림이 잎을 올려놓았을 때보다 좋긴 하지만, 그 아래쪽에서 자구가 태어나는데 그 자구가 화분 위까지, 흙 위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잎 자체를 그냥 배양토 위에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기온이 높은 3월, 4월, 5월, 특히 입고지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절이 언제냐면 오히려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는 기온도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닭이 뿌리가 오히려 잘 내립니다. 그리고 성장도 아주 빨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입고지를 보통 3월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픈 다육이들,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삽목판에 심어주게 되면 대부분 3월에 뿌리가 내리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철화 같은 경우도 아파가지고 삽목판에 심어준 상태고요. 지금 데블소원 같은 경우는 잎 자체를 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 모주가 뭐냐면, 모주가 이겁니다. 지금 모주보다도 이렇게 떼어가지고 삽목판에 이 밭처럼 이렇게 심어준 이 데블소원이 더 크죠. 그 이유는 뭐냐면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이 입고지 자체가 성장이 느리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직광에 내몰면 잎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흡수하는 그런 범위가, 이 반그늘에서는 잎이 커야 이 햇살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잎이 커지는 거고요. 이렇게 햇살이 많이 드는 공간에서는 닭이 잎이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작아도 충분한 양의 이 광합성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햇살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잎이 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햇살에서는 이 다육이 잎들이 이렇게 짱짱하게 작아진 얼굴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반그늘이나 음지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잎이 풀떼기처럼 쑥쑥 자라거나 잎이 가늘어지거나 잎의 모양이 예뻐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이 잎들도 해를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햇살을 모으기 위한 그런 잎 모양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고지도 너무 그늘에 드는 게 아니라 오전 햇살이 한두 시간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삽목판에 크게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삽목판에 배양토를 넣고 이렇게 올려놓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놓을 때는 배양토 위에 아무것도 마사를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 그냥 배양토에, 아니면 너무 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산야초나 에스라이트를 약간 섞어 가지고 용토를 만들어 줘도 좋고요. 요즘에는 이 지렁이 분변토라는 게 있는데, 지렁이 분변토를 넣게 되면 흙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흙의 오염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참 많이 사용했는데, 다육이를 어느 정도 키우다 보니까 이 다육이의 용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물주기입니다. 물주기를 적당한 시기에 해주고 분갈이만 적당한 시기에 해주면 굳이 다양한 그런 재료, 영양제와 같은 그런 재료를 굳이 넣을 필요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이용을 하지 않지만, 분갈이를 자주 못 해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렁이 분변토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입고지가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러면 물주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잎꽂이가 100% 성공하려면 뿌리가 건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이 다육이 주변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다육이 위에다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가장자리로 물을 주면서 뿌리가 물을 찾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다육이가 빠르게 자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었을 때 독립적으로 심어 줘야 되냐면, 이 비안트 보시면 이 정도 크기, 이 후레뉴 보면 이 정도 크기의 한 화분에 옮겨 심어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키워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이 지금 그린폼 글라우카스 같은 경우도 아픈 상태에서 뿌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삽목판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얼굴이 또 커지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 올금 같은 경우는 거의 죽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이게 안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짧은 잎 적성 같은 경우도 잎을 떼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생각 외로 크지를 않습니다. 크지를 않는 거는 아무래도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친구는 이렇게 좀 관찰을 해야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잎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대부분 지금 영상에 보이는 잎꽂이 같은 경우는 이 삽목판에 심어진 전체가 잎꽂이는 아니고요. 아픈 다육이와 잎꽂이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간주 같은 경우는 잎꽂이로 태어났는데 그늘이다 보니까 잎이 웃자라 버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주고 햇살을 충분히 주면 이 줄기까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쁜 군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잎꽂이는 처음부터 예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웃자람을 유도를 한 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어주면서 햇살 좋은 자리에다 옮겨주면 줄기가 목질화되고 잎이 통통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예쁘게 성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잎꽂이부터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크지 않고 얘네들이 큰다 그래도 몇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웃자람을 유도를 시킨 다음에 화분에 옮겨 심어주는 게 얘네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잎꽂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계속해서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물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새 뿌리가 나오던 뿌리가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꼭 물은 이 주변으로 물을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직광이 잎꽂이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 놓고 꼭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이 잎꽂이 자체는 처음 이 화분에 옮겨 심어줄 때 이 마사 비율을 많이 넣게 되면 성장이 또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분에 옮겨줄 때는 상토 비율을 좀 높여서 한 50% 정도 높여서 어느 정도 뿌리가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사나 S라이트 비율을 높여서 심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